코인을 이야기하는 시간, 코인탐.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헝다그룹발 악재로 인해 주식과 코인 시장이 모두 커다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반등에 돌입해서 극복해나가는 상황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리플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6위인 리플이지만 결국 1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코인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더불어 3대장이라 불리우던 리플은 다른 코인보다 국제 결제 속도가 빠르고 금융사고가 없고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채굴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총량에서 수수료만큼이 줄어들어 모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최초의 암호화폐이며 환경 친화적인 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코인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하여 다른 코인이 상승하는 때에 리플만 하락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코인입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3억 8천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 공모에서 리플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위반을 돕거나 선동했으며 등록되지 않은 리플 판매로 6억 달러의 개인 이익을 얻은 혐의로 공동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라센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리플의 CEO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으로 인해 여러 거래소가 리플을 상장 폐지했고 세계 2위 송금 서비스 업체인 머니그램도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피해를 입은 리플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길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리플 측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리플이 유가 증권으로 판매되었냐는 문제입니다. 양측은 유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유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이라면 당연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만약 자산의 가치가 있는 화폐라고 한다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플은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한 공정한 통지를 제공받았냐는 것입니다. 리플이 증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의 비등록 증권을 이용한 투자 모집 행위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정당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리플 측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한 통지를 제공받았는데도 리플 판매를 진행하였다면 리플사의 잘못이 되고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증권거래위원회 측의 잘못이 있으므로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리플 측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판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낸스로부터 사건과 관련이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문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증권거래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는 리플 측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리플 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으며 여러 차례 판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2022년 초에도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폐당한 리플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되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리플 측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거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은 부탄의 중앙은행인 왕립통화청과 협력하여 리플의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사용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은 많은 금융권 기업들과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사랑을 받는 리플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코인러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